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종 안보 현황 중에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 좀 심각한 소식 같습니다. 어제 북한에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군 정찰기 무려 5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무려 5대의 각기 다른 정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현해서 북한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항적 추적 사이트들은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마치 정찰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비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배치된 U2S 드래곤 레이디 고고도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서 식별됐고요. 곧이어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와 EH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도 중부권에서 트랜스폰더를 켜고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어서 주한미 육군의 501 정보여단 소속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와 E5C 크레이지 호크 광학 정찰기도 수도권 북부 지역을 비행 중인 항적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정찰기가 무려 5대나 동시에 위치를 드러낸 것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도발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 연말 이후 2개월 만인데요. 대외적으로 잠잠한 북한 내부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 5대의 미군 정찰기. 지금 여기 이제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의 RC-12 같은데요. 이런 정찰기뿐만 아니고 오키나와에서 온 리벳 조인트, 그리고 이제 뭐 조인트 스타즈, 그리고 U2 이런 정찰기들까지 완전히 이 U2 같은 경우 또 이 RC-12 또 E5 또 조인트 스타즈 이런 정찰기들은 전부 지상을 감시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전문 정찰기들이고, 그리고 이제 U2는 거기다가 신호정보 수집, 통신감청, 신호정보 수집도 같이 하죠. 거기다가 이제 리벳 조인트도 역시 신호정보 수집, 각종 전파, 그리고 통신감청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 호크, 그 주한미 육군 501 정보여단의 이 크레이지 호크와 이런 정찰기들이 같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 휴전선 인근에 있는 이 전현 군단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동계 훈련 기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 괴질 때문에 완전히 뭐 거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정찰기들이 움직였다.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매일 이렇게 작전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제 이렇게 일시에 자신들의 위치를 공개하는 트랜스폰더를 켰을까요? 이것은 우리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며칠 전에 미 국무부에서 북한 도발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했죠. 아니, 북한이 지금 뭔가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도발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했고, 또 오늘 보도에 나온 게 존스 홉킨스 대 38 로스 팀에 의해서 보여준 사진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움직임이 있다.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진들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뭔가 큰 도발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지켜봅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너무 집중해서 뭐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러지 말고 정말 강력한 대응해서 두 번 다시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군용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라 세컨더리 보이콧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현지 시각 지난 14일 업데이트한 최신 연방관보에
비확산법 위반 기업들과 개인들의 명단을 추가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명단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 및 정부기관 3개, 터키와 이라크 소재 기업 각 1개가 추가됐고 중국인 사업가 2명도 포함됐는데요. 미 정부는 이들과 그 어떤 형태의 거래나 기술 교류도 금지되며 이들과 거래할 경우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목록에는 북한의 벌목 차량으로 위장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인 WS-51200인 이 태를 판매한 지금 그 괴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 본거지죠. 본원지. 거기에 있는 산지양 무역회사를 비롯해서 소규모 무역회사인 젠시형 트레이드, 무선통신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선전의 토저 커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최근 수년간 한국과의 거래 활동을 했던 기록이 있어서 우리 업체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긍시황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라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이러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이번 제재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은 자국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는 국가로서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하는 데 전념하는 국가라고 주장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인도에서 적발되어서 압수된 탄도미사일 장치가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무기 암거래상인 리팡웨이를 비호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트럭입니다. 2012년 북한의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됐던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인데 이게 WS-51200이라고 하는 벌목 차량의 이름이에요. 모델인데 이걸 중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북한은 이것을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요즘 제가 이 이름만 이야기하면 노란 딱지가 바로 그냥 붙어서 해제도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디 있는 지명인지 아시죠? 거기에 있는 산지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트럭이에요. 이때 이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사실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젠시형 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역회사 그리고 선전에 있는 토저 커뮤니케이션은 무선 통신용 안테나 그리고 칩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그 IT 기업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에 수출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의 어느 기업에 수출됐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 명단이 밝혀지면 그 회사의 주식 가치에 굉장히 이제 치명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발표를 안 했는가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미국이 밝힌 것처럼 이런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거래나 기술 교류도 금지되며 그 어떤 형태의 거래나 기술 교류도 금지되며 이들과 거래할 경우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회사들하고 우리 국내 기업이 계속 거래를 해 나간다면 바꾸지 않고 거래를 해 나간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제재 명단 잘 확인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맞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중국이 여기 보면 긍시황 대변인이 자기네들은 비확산 체제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인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황당하죠.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 지금 여기는 이제 미사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 발사관 그게 실려 가지고 간 화물선이 중국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가는 건데 인도가 지금 억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핵과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연루가 돼 있는데 뭐가 제일 도덕적이라는 건지 참 황당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계속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런 것들을 중개해주고 있는 리팡웨이 아니 미국 수사당국이 신병인도 해라 라고 하는데 중국이 끝까지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국제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북한 눈치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한미연합훈련으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군이 주한미 공군 전력의 상당 전력을 통째로 해외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 전투비행단 소속의 25 전투비행대대 A-10C 공격기가 무려 8대가 동시에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이 A-10C 공격기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 빠짐에 따라서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어제 오후에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도리 41, 도리 51이라는 편대명으로 각각 4대의 A-10C 공격기로 구성된 2개의 편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KC-135R 공중급유기와 함께 이륙해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태국으로 향한 것은 올해 한국이 불참하는 다국적 연합 해병 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 참가를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미 공군의 A-10 공격기가 코브라 골드 훈련에 이렇게 대규모로 참가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주둔지를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 이탈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훈련이 불가해진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이 일본이나 알래스카, 필리핀 등에 전개돼서 훈련하는 일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 요코타, 미자와 이와쿠니 기지에서 수직 미익의 OS, WP와 같이 주한미군 소속임을 알 수 있는 테일 코드를 단 F-16 전투기들이 수시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동안 주한미군 전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이 A-10 전투기 무려 8대가 어제 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잠시 들러서 연료 보급을 받고, 그 오키나와에 있는 KC-135 공중급유기와 함께 다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에서 지금 이제 코브라 골드라고 하는 다국적 연합 해병 상륙 훈련을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한국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자신들이 그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한미군 오산기지의 정말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10들을 8대, 4분의 1이나 지금 빼가는 겁니다. 참 아쉽습니다. 계속 우리 한반도에 있어줘야 안전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일본 이런 데서 OS, WP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런 마크, 이런 격자형 마크, 그리고 이게 이제 오산 공군기지 상징이거든요. 여기다 OS라고 붙이면 그게 또 오산이란 말이고, 또 이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직 미익에 WP라고 있습니다. 이건 군산 공군기지예요. 울프팩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그 울프팩, 군산 공군기지,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이런 데 있는 F-16들이 우리 여기서 이제 훈련을 못 하니까 미군은 항상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 기량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을 못하니까 일본에 가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 가서 훈련하면은, 미군이 일본에 가서 훈련하는 건 좋은데 그게 부작용, 역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일본의 전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군의 전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뭐냐? 매일 전쟁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과 연합훈련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전쟁을 해보지 않고서도 그 전력과 그 수준, 작전 능력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 계속 미군하고 훈련을 하니까 최고의 전술을 우리는 계속 돈 안 주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해주니까 이제 일본하고 하니까 일본의 작전 능력이 완전히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미필적 고의 상황으로 일본을 도와주는 친일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번 훈련을, 그러니까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대체하는 그 훈련을 어느 규모로 할 건가를 합의를 하게 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치 상황과 좀 별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통일정책과 국방정책은 별개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 집권 여당,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권할 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슬로건으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됐죠. 그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정경도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